계엄 그 군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가에 관련해서 또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네. 네, 그거에서 원래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먼저 한 이야기를 일단 먼저 보죠. 이날 이제 그 계엄 과장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면은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엄 과정에서의 실무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거고요. 이분들이 계엄 실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법률들로 봤을 때 윤석열의 계엄이 왜 불법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특히 군을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왜 불법인지를 명확하게 네. 짚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방사 특전사는 결과적으로 계엄 임무 수행군 지정 절차 없이 국회로 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임무 수행군 지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계엄 상황이더라도 군을 움직이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네.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아니, 특히 왜냐면 국내 작전이잖아요. 네네. 전쟁이 벌어져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전방에서 진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니네가 움직여라고 부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예? 역시 군 출신 집안이라가지고. 이거는 스타크. 이거 혹시 뭐 이렇게 밥 먹다가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저랑 잠깐 비슷하세요. 예. 영화 보다가 짜증 내세요. 예.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다가 고증이 안 맞으면 화내십니다. 예. 무슨 개소리냐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저 당하는 놈들은 다 바보야. 막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예. 특히나 이 증인으로 나온 이재식 전 계엄과장이나 그 사진에 보이는 권영환 과장이나 특히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전쟁이 났다고 해도 곧바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래요. 예. 예, 왜냐하면 워낙 특수한 임무를 아예 딱 목적이 지정되어서 만든 부대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게 그냥 육군 막 전방 부대도 아니고 근데 제 멋대로 절차 없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방첩사 또한 원칙적으로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하는 일이 없다. 예. 심지어 방첩사는 계엄이 터져도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까지 움직인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라는 것이고요. 예. 계엄 임무 수행군은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지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건 합참. 네. 합참의 계엄가가 또 있으니까 지정이 안 된다면 또 과도하게 지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에 보면서 비슷한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합참 의장이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신청하잖아요. 네.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재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당시 윤보선이었나요? 서울의 봄. 서울에 보면 네. 최규하. 최규하. 최규하가 버티면서 아니. 그 약간 그 허수아비 두 명은 항상 헷갈려. 그것도 허수아비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 카테고리에 바지 사장 혹은 허수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태어나기 전뿐이라 괜찮아요. 예. 아무튼 시사 유튜버로서 죄송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버티면서 안 해주잖아요. 네. 재가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두환은 어떻게라도 강압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긴 했는데 절차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전두환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사실 계엄 초반부에도 많이들 하셨죠. 그렇죠.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못하다고. 예를 들어서 전두환은 계엄 선포문 부서 이런 거 받았거든. 국무회의들 모아 나가지고 사인 받았거든요. 예. 전에 얘기했잖아요. 1980년대보다도 79년보다도 안 그러니까. 이상하다. 윤석열이 그들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측면도 그런 거죠 지금.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합참을 패싱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대로 군을 움직였을 때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계엄 과장을 수행하면서도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계엄 임무 수행군이 아무렇게나 지정되게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경찰력을 이용해서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 국내 치안 작전은 경찰이 원래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엄 임무 수행군 그리고 또 군사 경찰도 지정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지정은 최대한 군을 움직이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하게 될 세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계엄과라는 게 괜히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 맨 마지막 발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거 원래 경찰의 임무야. 평상시든 계엄시든 간에. 계엄시라고 해서 반드시 경찰은 가만히 있고 군이 출동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로 최대한 하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계엄군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아서 특정 영역, 특정 지역만
명확하게 이제 하도록 하는 방식이 원래 계엄의 되게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싹 다 무시했어. 싹 다 무시했는데 왜 무시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움직여 줄 것 같으니까. 모르니까. 아 진짜 몰라서. 모르니까. 네. 아예 몰라서. 몰라서. 김용현도 그럼 몰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최대한 기밀을 지키겠다고 이른바 응암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만 이제 예.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합참이 패싱됐죠. 예.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 한 거야. 실제로 몰랐을 수 있겠네. 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계엄에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지 않았다. 적어도 절차적으로 세밀하게 짜진 않았어요. 아, 노상원 같은 이상한 인물들한테 맡겨놓고 걔네들한테 이제 대충 빨리 해가지고 빨리 샥샥샥 잡아들이고 끝내고 이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절차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아. 윤석열의 머릿속엔 그거조차 없었고 김용현한테도 사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 허술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허술하다기보단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뒤떨어진 것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그동안 어떤 걸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내가 잘하면 돼. 뭐 이래놓고 영국에서는 그냥 그 문 앞으로 지나가 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응암고 라인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충암고요. 그런 거. 예. 그 응암동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네. 아, 실제로 충암고가 예. 그렇구나. 별걸 다 알게 되네. 예. 그리고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치안 질서가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예. 저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네. 무슨 국내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 세력이 뭐 침투한 게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치안 유지에 필요해서 뭐 경찰이든 국이든 또 뭐 계엄에서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죠. 자 이게 가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새 네. 윤석열의 발언은 일단 한 번 읽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에 대해서 방금 보신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계엄을 선포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 없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한다. 뭘 이상하게 짜놨었죠. 예. 여러분 이해가 안 핵심 되시죠? 주장이 뭔지. 근데 일단 6.25게 왜 했을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지가 죄송합니다.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걸 6.25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지금? 그게 뭐 네. 이제 일단 소위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뭐 공산 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거 네. 또 퉁쳐서 묶으려고 그렇게 그런 가는 것 거겠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가 좋아서 세밀하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예. 이틀 뒤가 6.25잖아. 진짜 그것까지 고려했다고? 그러니까 고려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난 거야.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왜 이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른 채 생각이 떠올라.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이제 주변에 있는 거지. 예. 이게 약간 연상적 사고인데 네. 예. 자기가 그 연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보통 왜 연상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게 찾아보라 그랬는데 예. 예, 예를 들면 전시 상태라든가 이런 거 계엄군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거나 뭐 이런 계엄 사무에 관련해서 명백하지 않았던 사례 옛날에 있는 거 혹시 있는지 찾아봐. 막 그랬는데 뭐 하나 걸렸겠지. 근데 그게 마침 또 6.25 때였고. 그러니까 그렇죠. 6.25 사변이 발발 이런 식의 이제 어. 이야기로 옮겨간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딱 요건에 맞는 계엄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6.25 전쟁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계엄 선포는 많이 됐지만. 아니면 뭐 간첩단이 대규모로 쳐들어왔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계엄령 그렇죠. 국지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상황도 사실 없었어요. 음. 예. 근데 저게 그러니까 뭘 자신의 입장에 뭘 지지하려고 저거 얘기를 하는 걸까? 상당 기간 계엄을 선포 못했다. 아우 정말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너무 머리가 아픈데. 예.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계엄을 선포 못한 게 맞다면 전쟁이 아닌데도 왜 계엄을 선포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설명이 안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6.25 예. 전쟁 터지고 당연히 계엄 선포됐습니다. 예. 네, 선포하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이라고 얘기해. 예.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예.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합참을 패싱한 건 실제로 계엄 상황이 되면 합참이 너무 바빠서 계엄 사무 못해 어차피 특히 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바빠서 못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네. 진짜 급박할 때는 합참이 바빠서 못하니까 예. 일단 급하게 나 같은 사람이 먼저 하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좀 퉁치려는 지금 취지의 해명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상하죠, 그죠? 네.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어? 여전히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밖에 못 받겠어요. 네. 결국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못한 이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계엄 사무를 원래 담당해야 되는 계엄과가 계엄군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 자기가 그냥 직접 군대를 동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본이 네. 이상한 게 사례를 네. 끌어오게 된 거죠. 계엄하면 합참은 되게 바쁘거든. 그래서 사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6.25 봐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뒷내용도 더 보죠. 네.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 와, 요 말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아까 그 계엄 과장들은 네.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경우를 전제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계엄 실무편람에 당연히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다. 예. 예. 근데 실제로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이거 아무도 모르게 시행령인가 뭔가를 바꿨어요. 계엄 실무 관련해서. 네. 그래서 긴급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지들 마음으로 육참 총장으로 한 건데. 예. 근데 정작 계엄 과장들은 그것도 몰랐던 거야. 왜냐면 법적으로나 계엄 편람에는 다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하게 알고 네. 있으니까 그거. 근데 윤석열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국지전이어도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지만 네. 저 앞에 있는 논리를 연장하려다 보니까 저 논리가 나온 거지만 네. 되게 끔찍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면 전쟁을 그러니까 아직은 전쟁이 안 난 상태 때도 저렇게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가정을 지금 펼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머릿속에 진짜로 전쟁이라도 뭔가 이렇게 터뜨릴 생각이 있었던 건가? 그러지 않고서야 그 전면 무의식이 투영된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지. 김효명을 통해서 꾸준히 외환을 불러들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김정은이 거기에 전혀 반응을 안 해줘서 망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지금 뒤죽박죽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얘기도 안 나오지만 그 무의식 속에 흔적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적인 선호차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그림 가운데 그냥 이렇게 꿰고 저렇게 꿰고 하는 거야. 원래대로는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선호차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전쟁 생각이 없지 않았던 거지. 혹시 그러면 외환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를 대비한 변명들이 지금 나오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섞여서 나올 수 있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 한 문장도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발언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국지전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왜 네 맘대로 했어? 그렇지. 합참의장 안 시키고 예. 그러면은 윤석열은 또 얘기하겠죠? 아니 본인 생각에는 발생할 수 있었다는 무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또 모순이야 자기 생각에. 왜냐하면 반국가 네. 세력으로 몰아서 죽일 사람들이 이미 정해놨잖아. 그렇지 본인 머릿속은 그게 있는데 그 말로는 못 할 거 아니야. 그 시나리오 안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국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 그런 무의식이 자꾸 이렇게 단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6.25라는 발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그 뭐 이게 약간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말이 횡설수설해지거든요. 네. 근데 횡설수설해지는 이유가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서 머릿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얘가 자동적으로 머리가 연상시켜 주는 것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A란 얘기했다가 원래 B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Z 생각이 난 거야. Z 얘기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W 생각이 나. 그럼 W 얘기하고 이러는 거라고. 굉장히 지금 즉흥적인 상태군요 지금. 예. 변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논리적으로 왜 연결이 안 되고 있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왜 AWZ가 있지야. 왜 그게 튀어나왔을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왜 국지전이란 얘기가 있을까? 왜 6.25란 얘기가 있을까? 왜 전면전이란 얘기가 있을까? 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무섭네.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사람 머릿속이 지금 무서운 상태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의 그 인지 지도 안에 없지 않았던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사실 법원 발언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 일관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왜 법대로 합참의장과 합참의이 안 하고 내가 다 했는지를 변명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도 진짜 이해하는 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럼 계엄과를 왜 합참에 두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무리 변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하면 전쟁이 나도 합참이 계엄 사무를 못해. 그럼 뭐하러 합참에다 계엄과를 뒀을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럼 계엄과를 왜 하참에 둘까? 계엄 업무가 군을 투입하는 임무다 보니까 군정 업무보다는 군령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를 그냥 둔 것뿐이지. 훈련할 때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증인들이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취지에 크게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다. 예, 뭐 이런 근데 진짜 수술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1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이제 증언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엄 사무는 그러니까 계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훈련을 하거나 판을 짤 때는 계엄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증언은 취지에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의 증언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론은. 예.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쭉 뭐냐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너는 네가 이게 원칙이라 그러잖아. 네. 내 생각하고 틀려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지. 예. 심지어 더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 봤던 그 계엄 실무 군인들에게 꼭 그 계엄 실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아.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네요. 진짜 예. 그럼 계엄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 말이 안 맞으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물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줘야지. 대통령 했던 놈이라고 해서 대통령답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이지 그거는. 네. 아 진짜 정말. 아 그리고 아까 그 전문장도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본인이 군령 군정. 예, 그것도 어쨌든 합참이 원래 하는 일이 군인들 부대로 움직이는 일이니까 계엄 터지면은 그 원래 하던 일 때문에 계엄가를 거기다 둔 것뿐이지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합참이 원래 하는 일이 군 부대로 움직이는 일이니까 계엄 순간엔 더 중요하지. 그렇지. 더 계엄 상황이 되면 더 합참이 맡아야지 그 일을. 그런데 그거 계엄가는 그냥 허수아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이제 억지 논리가 된 거죠. 이제 네. 군정하고 군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네. 예. 일부러 이게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고급하고 막 대단히 체계적인 어떤 어려운 말을 써서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처럼. 네. 근데 군정 업무와 군령 업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별이 돼요? 군정은 이제 행정사무. 네. 그리고 군령은 말 그대로 부대 움직이고 명령, 여기 명령. 공격해 막 이런 거. 네. 그러면 뭐가 더 그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게 포함 관계가 있는 개념 같아요? 군정에 의해서 군령이 그럴 것 같은데요? 결정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어. 군령이 더 아, 일반적이죠. 그치. 아, 군령이 또 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맞아요, 경우도 있을 맞아요.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군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군을 다스리고 군을 통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합참의장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평시에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네. 평시에도 그러니까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일상적인 그 통수권이란다. 군을 움직이는 건 합참의장의 계획과 맞아요.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예. 예. 그러면 이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밑에 이제 각 합창들이 있잖아요. 네, 육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네. 게 각 군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 이걸 모아주는 사람이 합창의장이니까 기본적으로 군령을 내리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 군령을 내릴 때 이 군령 중에 원래는 행정사무는 포함이 안 되는데 계엄 시기에는 행정사무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건 되게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군령이라는 일반적인 체계 안에 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어쨌든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죠. 테니까. 네. 예. 근데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굳이 분리를 해서 어느 하나는 합참에 속하고 어느 하나는 합참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되게 그렇게, 이상한 네, 논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법원에서, 그러니까 재판부한테, 물론 지규현 판사라도 좀 모르겠긴 하겠는데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게 참 조금 좀 안타까운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군령은 되게 일반적이라면 군정은 계엄 시기에 이제 행정사무를 군이 대신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계엄 사령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엄 사령관이 그러니까 군령권을 가지고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야. 예. 근데 왜 그 계엄 사령관을 합참 안 시켰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절차적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전쟁 나와 그렇게 안 되지. 내가 다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계엄과도,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자면은
원래 합참이 군령 말 그대로 부대로 움직이는 일을 하니까 네. 계엄이나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행정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합참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거기다 계엄과를 둔 거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계엄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오히려 네. 윤석열 논리대로 하자면. 네. 네. 그렇죠. 계엄과가 어디에 설치되느냐가 바로 그 이 계엄에 관련된 모든 군에 관련된 일들의 그렇죠. 핵심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히려. 네. 아무튼 뭐. 예. 근데 결국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서 예, 대통령이 어쨌든 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냐, 계엄 선포권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기에 맞게 했는데 미안하게 됐수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골머리를 썩을 일이라도 없잖아. 아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가 있구만. 반성은 안 했을 걸? 사형은 좀 그렇고 무기징역 뭐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뭐 엎어치나 둘러치나 뭐 내가 통수권자인데 뭐 그런 거 차라리 아니겠어. 차라리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거지. 내 대통령인데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 근데 묘하게 내가 자주 쓰는 말이라 짜증나. 그거 미안하게 되시다. 그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뭐 어떡할 걸로. 비슷하네 진짜.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거 나는 그 말 쓸 때 진짜 사과하겠다는 심정은 1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은 내가 봤을 때 실수로라도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미안하게 되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롱에 더 가까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속에 미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합니다. 이 인간은.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체포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러네. 나름의 변명인데 예. 체포 관련된 얘기 간단히 좀 하죠. 예. 네, 체포영장이 그 발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많이 화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 예상을 한 것 같냐? 특검이 예상은 한 것 같은데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언론 기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뭐 조은석 특검의 플랜이다. 네. 장기적인 전략이 다 있어서 다짜고짜 영장 친 거다. 네. 뭐 요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특검이 뭐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항상 기각을 대비해야죠. 그래서 네.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윤석열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는 저기 아산병원 VIP실에 쳐 누워 있고 이러는 거를 보면 속이 뒤집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말이 나왔으면 국민 정서를 생각한다면 이게 아무리 윤석열이 나오겠다고 말을 해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당연한 게 뒤집어지는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이런 거 하나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해도 이런 게 하나씩 뒤집어질 때마다 PTSD가 와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 네, 그러니까 법원도 이거 생각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름 안 냈어요. 비공개로 했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 네,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누군지 몰라. 그치. 비난 여론을 감안을 했겠죠. 그렇지.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네. 저도 물론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소리 듣고 짜증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환 통보한 적은 없고 소환되진 않았었으니까 음.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경찰대 했던 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특검이 별도로 신청하지도 않았으면서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 그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이 논리적으로 잘 맞아서 법원이 받았다기보다는 확실히 법원한테서 나타난 현상은 윤석열에 대한 뭔가 강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되게 유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유보적이 도저히 유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법원이 나서서 윤석열에 대해서 빨리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당한 어떤 판단과 평가가 제 내란죄에 대해서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까이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법원 일반의 어떻게 어떤 그럴 수가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빈 구석이 있거나 좀 무리해 보이면 무리하다기보다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고 네. 최대한 변명거리에 머물러 있는 태도를 보여. 그래서 그 법원의 태도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검이 이제 만약에 내가 체포영장을 쳤고 이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먹은 상태가 됐다. 네. 그래서 시작부터 약간 기가 꺾였어. 네. 라고 하는 상태라면 이거는 더 열받는 일이 되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예. 왜 하필이면 체포, 그러니까 구속하지도 않고 체포를 먼저 쳤을까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뭐 엄청나게 잘 짜여진 플랜 A, B에 의해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결국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제일 당연한 수순인데 네. 이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네, 이거는 제일 마지막 카드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카드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카드니까. 그 전에 이 카드를 쓰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린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법원한테 던져본 거지. 되게 빨리 썼네요. 그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죠. 빨리 쓴 감이 있네. 예,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특성상 언론에게 흘리기 좋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삭발짝 심리전하기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막 엄청난 꽃놀이패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네. 써서 버려도 과히 당황스럽진 않은 패라는 거지. 어차피 구속영장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법원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기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던져본 카드인 거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았다 정도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니까. 근데 마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식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다 예상했던 거고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던진 거예요. 네. 이것까지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려면은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걸 던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네. 알았으면 던졌겠냐고. 그러니까 영장 뻔히 기각될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게 가지는 효과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 번 소환해서 안 되면은 구속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썼어야 되지.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카드를 숨긴 채 긴가민가하면서 보낸 앞을 가지고 너무 되게 있는 척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해석하는 분들도 이거 다 특검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이걸 모를까 싶은 거예요. 예. 나는. 윤석열 본인이 특검의 검사였는데 그렇죠. 이 프로세스를 과연 모를까? 그럼 지금 뻗대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뭔가 윤석열도 자기 나름의 이게 뭐 이 사람이 플랜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그 동물적인 감, 동물적인이 아니죠. 스스로 동물이니까 동물의 감이 돼지는 동물이잖아요. 어쨌든 동물의 감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거 내가 더 뻗대도 되겠다 이거. 9시? 아 싫어 나 10시에 갈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잽을 되게 짜증나게 치고 있는 게 너무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측은 솔직히 말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에 당황은 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아니, 특검 사무실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이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여러 번 부르면 안 가고 결국은 이제 잘 부르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쳐서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그냥 어떻게든 꺼내기까지는 버텨보려고 지금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중간에 간보기를 해버리니까 살짝 짜증도 나고 자기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판사가 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은 거야. 예. 공변을 2번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대신 뭐냐면 어쨌든 소환이 되면은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또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어떻게 기를 덜 빨릴 수 있을까? 예, 덜 밀리는 양상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든 그림 최대한 덜 낼 수 있을까? 예. 야, 그걸 쥐어짜내서 나온 결론이 지하 주차장 문 앞에서 있을 테니까 문 열어라 이거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럼 특검에서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게 너무 유치한 상황이라 저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하철장 문을 열면 계시다고요? 그럼 지하철장 문 열겠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밀리는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이걸 생각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거 국민들한테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 네. 앞으로 특검의 신뢰를 잃게 된다.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이 유치한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유치해서 대응책이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론전 또는 입장은 우리는 비공개 그 출석을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비공개 출석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가깝고 어딘지도 다 알고 시각까지 다 나와 있는데 비공개가 어딨냐. 당신이 걸어오면 그게 공개이기도 하고 아무도 안 오면 그게 비공개이기도 하고 지금 특검 입장이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 문 안 열어.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안 열더라도 입장을 그렇게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토요일까지 입장을 안 낼 것 같아요. 아무 말 합시다. 왜냐하면 이미 나왔어. 비공개 우리 허용 안 해. 여기까지 이미 할 만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 소환 시각이 돼서 뭔가 특검이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하주차장 그냥 닫아두면 되죠. 그렇죠. 닫아두고 네. 우리는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지금 더 입씨름 해봐야 특검 뭐라 그럴까 좀
가오 빠진다고. 그렇죠. 가오만 빠지고 입지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하주차장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은 대치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다면 네. 대치 상태를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기자들이 갈 수 있나? 아니, 가서 찍어야 되는. 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데들. 거기 그 안쪽에 있겠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이제 카메라니 뭐니 사람이니 이제 배치가 되고 이제 아마 그럴 테고. 근데 나는 그 지하주차장에 기자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휘둘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이 난 지하주차장으로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지하주차장 온다고 알았어. 라는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어쨌든 비공개를 원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의 배치는 검찰이 배치하는 게 아니니까. 기자들이 가는 거지. 그렇지. 기자들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동선을 보고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포털라인 세우는 정도를 할 뿐이지 기자들은 이를테면 개별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나타날 수 있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이를테면 허용하겠다라든가 또는 불허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결국에는 목을 지키고 있겠지. 네. 그리고 그 목을 지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특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뭔가 자꾸 실갱이를 벌이는 네. 네. 그런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의 그렇죠. 저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게 삔또가 나가서 다시 체포영장 신청하지 않을 정도로 안에서 움직이려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체포영장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소환은 응하는 모습. 그렇지. 다만 소환을 응하는데 대통령 그래도 난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막 지지자들까지 혹시라도 와 있고 그러면 뭔가 복잡하게 얽히는 상태. 네. 네. 그런 거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진짜 기자들이라면 청사 경위들이 막아도 지하 주차장 따라 내려가야지. 막 윤석열 오는 차 딱 포착해가지고 따라 내려가야지. 그걸 다 찍어야죠. 윤석열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야, 애초에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뭐 연다 닫는다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은 상태라면 못 들어가는 상태가 정상이지. 난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윤석열이 진짜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하네. 아까 보은의 말 그런 들어보니까 상황에서. 일단 토요일까지는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더 유치해지지 않아. 똑같이 유치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더 그렇죠.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네.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뭐. 네. 근데 여기서 특검이 진짜 강하게 나와가지고 9시까지 정문에 도착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재청구하겠다. 그럼 9시에 나타날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나는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거부했다. 뭐. 그렇지. 자꾸 근데- 지금 공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특검이 좀 심상치 않은 말을 오늘 하긴 했죠. 이런 식으로 자꾸 지하주차장 운운하면서 비공개 요구하는 거 자체가 추석 불응이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또 체포영장을 빠르게 청구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특검 입장에서 보면 네. 윤석열이 소환에 응해서 수사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받는다고 해서 얘한테 뭐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올 상태는 아니야. 그럼요. 아까 그런 개소리나 계속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속 상태에서 뭐 대질 신문을 하건 뭐 이제 제대로 된 구속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얘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른 증거 보여줘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 요거를 조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예. 결국 그 전에 소환 단계에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누적시킬 텐데 네. 둘만 남은 거지. 이거를 계속 소환 불응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법원한테 체포영장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법원을 시험대에 올리는 방법. 아니면 어차피 그거는 별로 이제 쓸모 없는 것 같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환 불응도 했고 내용으로 봐서 얘는 다시 구속시켜야 돼. 외환 유치까지 포함돼 있어. 그냥 바로 그냥 구속영장 쳐서 기소하는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조금 전에 난 지하주차장으로 일단 갈 테니까 문 열어라는 입장을 낼 때 보니까 지하주차장 문 열어주면 이번에 소환조사 응해서 진술 거부권도 안 쓸게.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에 협조해줄게. 이런 말을 같이 했네요. 아유, 네. 큰 선심 쓰셨네. 근데 요거는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지. 하는 소리겠지? 그냥 한 소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줄여서 개소리고요. 자, 이제 우리 주진우 씨를 이제 모셔보죠. 야, 이건 청문회의 주인공 아니면 진주인공 아니까 라이팅 진주인공. 스타입니다. 네. 네, 이준석 의원이
요새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주진우 의원이 나타났다. 네, 제가 일부러 얼굴 큰 거 썼습니다. 네.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제 그 대한뉴스에서 그 왁구 평론으로 유명하거든요. 아우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띠꺼운 인상이에요. 그게 뭐야? 그렇지 않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뭐 그 평론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주진우 그 의원을 보면 네. 생각나는 연상되는 제 주변에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딱 비슷하게 생기고 말투도 비슷한 사람. 그래요? 아 신기해. 저렇게 생기면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어, 이런 생각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드는데 있어. 다 하나같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야 정말 특이한 마스크와 특이한 예. 어떻게 저런 아무튼 사람 정말 그 이목구비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말 띠꺼워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말을 해도 저 커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게 띠껍게 들릴 그런 얼굴입니다. 이거는 뽀샵을 예. 좀 많이 한 것 같죠? 네. 음. 저거는 거의 저기 무슨 외계 영화에 네. 나오는 사람 같네요. 이거는 뽀샵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입꼬리랑 이런 데가 너무 저건 약간 네. 꼴뚜기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자 발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발언입니다. 근데 화제가 좀 많이 돼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이른바 풍자 논란. 예. 본인이 김민석 후보자 그 재산 6억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제 반박이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페북글 하나 갖고 조작이라고 하는데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수입을 다 등록했어야 공직자윤리법에 맞다는 말을 한 거다. 재산 등록 이전에 다 써버렸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은 중간에 변동사항도 다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부족했다. 저 말이 맞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일단 쟁점이 두 개거든요. 예. 첫 번째 이른바 축의금 같은 거, 후원금이나 축의금 같은 것들을 수입으로 일반적으로 잡는가 그렇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등록할 때 연말에 있는 그 당시의 자산 상황, 재산 상황을 가지고 예. 등록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다 적는 게 맞는가. 이거잖아요. 네. 일단 주진우 의원 본인도 인정하는 바는 네. 들어왔다 나왔다는 걸 다 써도 위법은 아니다. 네. 다 안 아, 써도. 다 안 써도 위법은 절차적으로 아니라고 위반이 본인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네. 절차적으로 위반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냐고. 네.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는 정말 저건 쓸데없는 억지야. 네. 네.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지. 나 간염이라고도. 네. 그렇죠. 네. 재산 70억 형성 과정 간염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비고란에 뭘 못 적어요? 뭐 겐트대에서 석사 사실한 거 아니?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어제 지웠음. 겐트대 어제 지웠음. 찍찍 안 다녔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 가족 건물에 나이트클럽 있음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고란에 그런 것들을 다 적는 사례를 스스로가 얘기해 주든가 그러면 자기 재산 등록할 때 비고란에 뭘 적었는지 보여주세요. 적었을 리가 없죠. 예. 그 비고란에 적는다는 얘기를 한답시고 사례를 들어요. 본인 네. 얘기는 아니고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번 거 자동차 샀으면은 내가 번 돈이 자동차로 이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다 비고란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자동차를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등록하면 되는 끝나는 문제예요. 공식 문서 등록 이상한 문서가 소리라고 있는데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주식에서 번 돈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동차 회사 입금한 것까지 지금 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얻었다 뭐 이렇게 써야 돼? 우리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재산 상황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사실 고정되지 않죠. 재산이라는 건 들어왔다 나왔다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니까. 뭐 계속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커지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유량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흘러다니는데 특정 시점을 잘라서 그 당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재산 등록이에요. 근데 그 단면이 어떤 시점이야? 연말 시점이라고. 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럼요. 예를 들면 연말이 아니라 6월로 합시다. 그럼 그럴 수도 있어. 네. 보통 말하는 회계연도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회계연도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회계연도는 12월 말이니까 12월 말 연말에 그때를 단면을 딱 잘라서 그때 유량이 어땠는지 그때 당시에 저장돼 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적는 그렇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예. 바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월 2일 날 돈을 쓸 일이 엄청 생겼네. 네. 그래가지고 막 몇 억이 날라갔어. 그래도 억울해. 어쩔 수 없어. 예.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연말에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비고란에다가 그러면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쓰라고 한 제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네. 의미에서는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예.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가계부에 쓰면 되지. 맞네. 예. 내 그런 거 쓰는 걸 가계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가계부엔 써야지. 그래. 제가 세금 신고하느라고 월말에 그 잔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저 얼마 전에 아까 정리하느라고 짜증나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고 시즌이 아닌데? 아 이게 또 중간중간에 정리하셔야 다른 게 돼요. 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나는 하면서 되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 이게 월말이라고 해서 이게 내 자산이 아닌데 나는 끊임없이 빠지는데 이걸 왜 월말로 하지? 그러면 뭐 그 전에 다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 당연히 들어. 당연히. 네. 너무 웃기다. 근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단면을 기준으로 계속하면 실제로 그걸 하는 이유가 월말마다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를 보고 평균을 내면 대체로 평균 유량이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자고 하는 거라고 재산 등록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거기에서 일단 이 단면을 자르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 컨셉을 억지로 왜곡해가지고 줬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추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안 잡아요. 그럼요. 예. 이게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정도의 선은 별개의 문제인 거고, 별개의 문제인 거고. 제가 이거는 화요일 날도 설명한 건데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기본적으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큰 어떤 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은 그건 일반적으로 그 신고돼야 될 어떤 소득이나 수입으로 안 잡는다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문화를 반영한 현재 법률적인 원칙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문화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법률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거를 재산으로 다 신고하라고 강제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경조사 예를 들어 뭐 결혼식에서 받은 거 이런 건 실제로 빠른 시일 안에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용으로. 그렇죠. 네, 아니면은 김민석 후보자 본인 사례 얘기하듯이 가족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거예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말이 돼. 안 아니 되죠. 그리고 애초에 원래 원 수입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잡을 건데? 그렇죠. 그것도 CCTV로 봉투 내는 사람도 다 볼 거야? 네. 그럼 그 봉투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확인할 건데?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거를 모르고 저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참. 아니 근데 몰랐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양반은 자기 현금성 자산이 70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윤석열과는 달리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게 어떤 것들을 뻥튀기 시키기 좋은가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칼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야. 예. 그러면 진짜 멍청한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멍청하죠. 아니 그러니까 남 푹푹 찌르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페북 보세요.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페북 글이 진짜. 그래서 재판 결과 다 틀렸잖아 이 양반 말하는 족족. 그 내용을 이제 그래서 더 가관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왜 앞에 거 설명한 이유는 이게 혹시라도 그냥 대충 진행되는 상태에서 정확히 뭐 때문에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헷갈릴 수도 예.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 이른바 풍자 논란의 시작입니다. 예. 야 이거 자꾸 당신들이 나보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 내 두 번째 글, 그러니까 요날 이제 본인이 두 개를 보여줬거든요. 페이스북 글을. 내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자꾸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쓴 것이다. 이 정도 풍자는 허용이 된다. 결혼식, 빙부상, 날짜도 내가 순서대로 쓰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썼냐. 이벤트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받겠느냐. 돈 준 사람도 다 다르지 않느냐. 나는 한꺼번에 받았다고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 이게 연도 표시 안 한 거 그거. 연도 표시 안 한 그 글이 문제가 돼. 그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글을 따왔습니다. 예. 요거예요. 예, 문제가 된 게 딱 요겁니다. 예. 예. 이약, 이거 읽어야 돼요? 아니, 비슷하게 읽어. 야, 껌트버터. 근데 이 사람 페이스북 글이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 예. 사람 참 읽기 싫게 만드는데 이약 꼼수 보소. 근데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 기념회 11월 29일인데 수억 원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저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아까 한 그 말이 변명이 네. 된다고. 순서대로 썼대. 아니 연도를 안 쓴 게 문제라니까. 순서대로 쓰면 사람들이 딱 읽으면서 아 저거는 2019년 네. 그 다음이니까 2020년이겠네. 네. 29일이면 같은 연도인가 아닌가 이것도 헷갈리는데.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순서대로 쓴 게 맞지도 않아요. 네, 12월 12일을 먼저 썼잖아요. 이상한 소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수억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이 말인즉슨 이게 다 한 해에 몰려 있어야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도 한꺼번에 6억을 받은 것처럼 쓴 거죠 이미. 그러니까요. 네. 아우 아무튼간에. 그리고 앞에 보면은 문답으로 했지만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그 봐. 이렇게 말했잖아. 네. 이미 다 말했잖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6억을 뭔가 한꺼번에 받아서 쌓아놨구나 지금. 쌓아놨구나. 바로 그 위에 되게 악의적으로 노웅래 전 의원 거 가져오잖아요. 노웅래 집 장롱에 있던 3억. 그러니까 네. 마치 저것도 노웅래 전 의원도 유죄 판결 받은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해마다 2, 3억씩 민주당 다 하는 사람들 노웅래 집 장롱에 있던 3억. 그럼 밑으로 짱이 연결된 그러면 현금 봉투 6억. 장롱에 현금 봉투 6억? 그렇게 그것도 된 막 거죠. 며칠 만에 이렇게 수억을 얻었어? 네. 예, 그거를 싹싹싹싹 현금으로 썼어? 그거 한두 달 사이에 다 쓰고 네. 연말에는 그거 신고를 안 했다고? 네. 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그거 그 의도로 쓴 거잖아. 그리고 맨 나중에 6억 더 될 텐데 남은 현금은 진짜 없어. 곧 대저택으로 이사가 국민 세금으로 집세 해결 5년을 숨겨왔는데 집도 넓겠다 뭐가 무슨 말이야 이건 또? 좀 있으면 총리대가 총리 공간 가가지고 거기다 넓으니까 거기다 예. 또 봉투 싸놓고 있겠네 이 얘기거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악의적이죠 이거는.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죠? 조작의 이게 무슨 풍자야. 아니 풍자면 일단 웃겨야 될 거 아니야.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웃기질 않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 맞아. 예. 맞아. 자 주진우 의원님 아까 제가 꼴뚜기 외계인 닮았다고 한 거 그게 풍자예요. 잘. 제대로 된 풍자를 제가 어제 봤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 타운홀 미팅 할 때 네네네. 그 공항 아, 이전하는 그거? 거 문제 많으니 무안군한테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그 개발 이익 나오면은 SPC 만들어 가지고 개발 이익 나오면 무안군에 먼저 줘. 대장동 SPC 내가 전문이잖아.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SPC 전문이에요. 대장동 몰라요? 그런 건 풍자가 아니죠. 자학 개그. 아 본인 얘기. 풍자는 내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을 때 주변이 빵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섬뜩했던 건 시의원 몇 명은 따라서 못 웃고 있더라. 음.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뭔 대장동이 뭔지, 아이 설마. SPC가 뭔지 몰라. SPC 빵집인 줄 알 거야. SPC 고용노동부 조사 받아야지. 그래서 얼굴이 허여진 게 아마 SPC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거기 지분 넣어놨나? 아니면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아니 왜 못 웃고 있는 거야?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몇 근데 분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SPC가 진짜로 뭔지 모를 수도 있죠 뭐. 주진우 의원 페북 들어가 보세요. 정치인이 페북 그렇게 쓰는 게 자기는 잘났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게 바로 그 밑에 이제 달려 있는 댓글들 중에 욕하는 댓글도 있지만 야 역시 주진우가 잘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김민석 같은 사람 나쁜 놈이다 이런 거 다는 거 달리는 거 보고 자기는 반응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짧을 수가 있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상자 바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전형적으로 상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 좀 농담 좀 치지, 나 좀 세게 좀 잘 얘기하고 있지, 너 지금 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긁혔지 말 그대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밖에 앞에 있던 의원 박선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괜히 간염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병역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푹 하고 열받아. 본인이 긁혔어. 엄청 긁히더라고요. 1위 첫 때 얘기한 거 보세요. 네. 청문회 시간에 자기 질문할 시간을 거기다 다 써. 근데 그것도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 예. 예.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효과가 안 나. 예. 게다가 본인이 뒤가 구린 구석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본인이 본인 질의 시간에 본인 해명을 해놓고 왜 주진우 청문회를 하고 있냐고 본인이 또 하네. 네가 대답을 본인이 했으니까. 물론 그래 제가 최대한 이해해주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청문위원이 그래도 청문회 위원으로서 자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김민석 후보를 방어하려고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이른바 메시저 공격을 하느냐. 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음. 네, 기분 나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방어치고 앉아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시간에 자기가 승질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주진우 억울한가 보다 민주당 의원 잘못했네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쟤 긁혔네라는. 쟤 왜 저래? 이런 그렇지. 생각하지.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경조사 부분은 애초에 의무적인 재산 공개나 신고 대상도 아니죠. 아닌데 그걸 자꾸 공개하라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를 세금 낸 거는 심지어 증빙을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국민의힘이 그걸로 잘 안 되니까 계속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게 처가로부터의 생활비 지원. 네. 이런 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생활 공격이지. 아니 이른바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한다. 그러면 그것도 모든 재산을 다 까라는 얘기도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예를 들면은 이게 처음 나온 게 그거잖아요. 수입이 얼마 안 돼. 세비 액수에 비해서 보면 결국은 변제 액수가 커. 그러니까 쓴 돈이 너무 많아. 응. 그러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지출은 도대체 어떤 수입으로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워낙 재산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 예. 이 재산이 형성 과정을 얘기할 수가 없어. 재산의 손실 과정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 빚 갚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재산 형성이라는 말이 일단 말이 안 돼 이게. 예. 그러니까 애초에 프레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저런 무리수를 두는 거야. 맞아요. 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70억씩이나 되든가. 그래야 무슨 형성 과정에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 문제 때문에 공직 후보자에서 낙마하거나 논란이 크게 됐던 사람들은 보통은 불법이 걸려요. 그렇지. 불법 증여. 아니면은 불법적인 은닉. 뭐 이런 정황이 나와서 걸린다고. 그런데 자꾸 너 돈 어디서 벌었어? 처가한테 받았어? 처가한테 받은 계좌 까봐. 이건 스토커지. 네. 이건 스토커지. 이걸 왜 꺼야 예.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원래는 진짜 딱 3년 전에 한덕수가 어떤 총리 그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았는지 바로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짝이지. 네. 청문회 때. 네, 이거 대비해서 딱 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동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석인데 아 맞아 동의해줬어. 네. 맞아.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었거든. 예, 예. 근데 저쪽에서 징징징징 됐잖아. 한덕수도 전화 걸어서 징징댔다며. 네. 난 노무현 대통령 출신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서 뭐 화장실 따라 네. 들어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특히나 민주당이 다수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윤석열도 뻔히 알았었기 때문에 고른다는 게 한덕수를 고른 거야. 네. 근데 통과 안 시켜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다수당으로서 안 시켜줄 수 있었죠. 오늘 그 성한영 기자가 한겨레에서 이제 쓴 거 있는데 국민의힘 동의를 통해서 통과해라. 맞아. 네.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임명 과정에서 인준 동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계열들은 하나같이 다 발목 잡고 동의 안 해줬고 민주당은 다 하나같이 결국 동의해줬다. 네. 니들 뭐 하는 거냐. 그렇지. 이 얘기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만든 말이에요. 총리 과정에서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그래 정말 동의해줄 수 없다면 동의해줄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총리 발목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국정 발목 잡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왜 동의해줬겠어요? 그 다음에 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 부담 안기 싫고 그러니까 너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해줍시다. 보통은 처음에 다 해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나머지 장관들까지 풀어가는 그 방식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 막을 거 뻔히 알잖아. 그러면 못 막을 거 뻔히 알면 막을 수 있는 결정타라도 뭔가 자기들이 가져오든가. 이게 너무 웃긴 일이라고 이건. 그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별로 반향이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언론에서 받아 쓰려고 해봐야 일단 주지도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래서 불법이고 어느 부분이 뭐 부정하다는 건데 오히려 기사 쓰기 좋은 건 주진우 쪽이죠. 주진우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그렇죠. 죄 없는 사람들 얼마나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지 고문시켰는지 거기다 주진우 아들내미는 도대체 그 할아버지한테 7억을 징여를 받았다는데 그럼 그 징여세는 어떻게 된 건지. 당장 지난 한덕수 때 검증했던 사안 중에 걸렸던 사안들 몇 가지 한 번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생활비 안 쓴 거. 네. 네. 생활비 안 쓴 게 이렇게 카드 영원. 그렇죠. 예. 카드. 자기 돈 안 쓴 야 거. 네. 도대체 그러면 생활비를 다 법인카드로 쓴 거. 그 사람은 진짜로 현금을 그러니까 딱 이게 이해가 가는 일이야? 우리의 상식상? 말도 안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생활비를 자기 카드로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이게 지불의 편리함을 생각해서라도 카드를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 많이 쓰면 연말에 공제 많이 해줘.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빵원인 상태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말이 안 상태 되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고문료 엄청나게 받았잖아. 예. 그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됐지. 예. 그 집도 되게 이상해. 고문료 한 번 고문료 받을 때 그거를 사건별로 쪼개 보면은 물론 이 사람이 사건을 맡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 뭐죠? 그거 우리나라 돈 먹고 론스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엄청 돈 많이 받았잖아. 맞아. 그 한 번 받은 돈이 김민석 후보자가
다 갚은 빚보다 많아요. 맞아요. 정신 나갔어. 근데 그게 또 공직 다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로 그렇게 돈을 받았겠어? 예. 이건 너무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 공직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 공직에 있었고 막 총리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 그 얻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결과물인 거 알 수 있는. 게다가 론스타 같은 케이스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를 팔아먹은 그런 사태. 그러니까. 여기에 고문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른바 도덕성이 어긋나는 일. 맞습니다. 그걸로 수십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동의해주지 말았어야 되네. 그래, 맞아. 짜증나네. 동의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진짜로. 아, 나중에 한덕수가 한짓을 생각해봤어도 동의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야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그 임명동의안 표결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이거 네. 진짜 나쁜 사람들. 음. 네. 근데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임명될 거예요. 이제 그건 예. 그런데 예. 예. 그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임명되니까. 이제 화를 가라앉히고 좀 정상적인 발언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교수님 그 양재 변호사가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주지는 땅이래요. 그 가족들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답니다. 네. 가족들 소유래요. 그리고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에 입주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진우 소유의 나이트클럽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양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소유 땅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면은 거기에 1년에 단속이 몇 번이 나왔을까? 그렇죠. 음. 그러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네. 아. 그럼 만약에 단속 프리 지역이다 여기가. 그럼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비쌌을까? 네. 야. 무슨 짓을 해도 단속이 안 떠. 어. 왜? 들어가려고 해도 야 여기 건물이 주진우 검사 가족 거래. 결계가 쳐져 있어. 아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히 의심스럽다. 경찰이 들어가다가도 아이 가자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뒷돈 받는 경찰이 있어 아니면 여기 이권을 노리는 조폭이 있어 뭐가 있어 검사 주인이라니까. 그럼 도대체 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면 일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돈보다 한 2배는 되지 않았을까? 네. 아. 그럼 그 수익은 누구한테 갔을까?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쪽이 확 재밌는데. 그래 재밌잖아. 재밌는데. 그럼 아니, 가령 주진우 의원은 예. 진짜 무슨 나는 요만큼 걔 떼면은 막 빵빵 터질 것 같아. 맞아. 네. 이거 검증 좀만 아무리 하면은- 봐도.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상시적인 검증 대상이지 왜? 그렇지 맞아 언제든지 네. 검증해야지. 간염도 진짜 웃겨. 1995년에 간염으로 면제 그게 없었어. 아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면제 대상이 아예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어? 엄청 아팠나? 그 정도로 아팠으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 뻔하게 이게 정말 이건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비슷한 때 이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예 예. 아 그렇겠다. 90년대 학번들이 네. 그때가 병력 자원이 되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면제 비율이 높긴 했었어요. 예, 조금만 더 문제가 있으면 면제 잘 그치. 내주고 그랬다고. 근데 급성 간염이잖아. 그래서 말. 만성도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때만 술 잘 먹는데 그리고. 군의관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오래가는 병인가 아닌가. 예. 제가 그 저기 또 이 얘기까지 할 줄 몰랐네.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있잖아요. 네. 애들이 다 이따만씩 가지고 와. 자기 다 병자야. 서류를. 서류 막 이런 막 그 진단서 막 네. 이만큼 떼가지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군의관이 되게 귀찮아서 이렇게 막 봐. 다 별거 아니잖아. 예, 예, 야, 그래서 뭐라고 어디 아프다고? 예. 그러면 저는 땀이 나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야 너 가서 뛰고 와. 검증해봐야 되는. 검증해봐. 그렇게 어떤 애가 막 저는 막 이렇게 와 너는 그냥 1급. 맞아. 그 다 그러고 하던 말 장황하면 거의 다 1급 받았어.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명백한 한 가지 정도의 어떤 진단서 네. 누가 봐도 그냥 진짜로 되게 진짜 뚱뚱한 애 있었거든. 네, 예, 예. 얘는 진짜 너무 당당하게 막 이러고 걸어. 그렇지 그냥 보기만 해도. 네. 아유 딱 못 가겠다. 면제. 근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이회창 아들 이후로 이것도 없었어. 예. 그렇죠. 체중 제한이 많이 엄청 엄격해졌죠. 그래서 나도 100kg가 넘어서 안 갈 줄 알았거든요. 1급. 체중 제한이 있긴 있는데 지금도 예, 엄청 그때 엄격해졌죠. 군의관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 군대가 살이나 빼고 와. 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군대가 진짜 살 빠지긴 하더라. 그리고 그 주진우 기자가 나의 병력을 왜 공개합니까? 군면제와 나의 병력을 왜 공개 이렇게 발끈하면서 네. 주진우 청문회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공개돼 있어.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들 병력 사항은 관보에 게재가 된대요. 그래요. 당연한 나와 거죠. 있어. 당연한 심지어는 어. 이 사람이 처음에는 1급이 나왔대. 1급이 나오고 2번 연기되고 그 다음에 면제 판결이 5급이 나온 나왔대요. 거야. 어. 그것까지 다 게재돼 있대요 관보에. 1급, 네. 3급, 5급인가 이럴 거야. 아무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파보면 뭐 나올 것 같은데. 100% 나오지. 과연 그런 거 여기에 검사 아버지의 입김은 없었을까?
입김없이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유로 면제가 돼? 아무튼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잘 드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매부쇼에 되게 재밌는 거 나왔는데 그 와인잔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사진 나왔을 땐 주진우 의원이 가족 친질과의 사진이다. 네. 왜 멀쩡한 사람들을 업소 여성으로 오해하느냐. 근데 그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증언하기로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은 주진우의 와이프가 아니다. 근데 그거 최욱 씨가 되게 당황하면서 되게 내리던데.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전 별로 관심 없는 사진. 네. 네. 아무튼 뭐 빨리 쾌유하시고. 네. 와인 드시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간염 환자가 무슨 와인이에요. 돌았나.